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완화해 줌에 따라서 문재인 때는 규제 때문에 올랐다. 그런데 윤석열 때는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오른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정책은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고 반대로 윤석열 정부 때 완화 정책은요. 집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완화 정책이다. 그런데 이 완화 정책이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느냐?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집값은 올랐을까요? 규제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추세가 더 올라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 추세가 반대로 돌아가니까 규제도 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추세를 바꿀 수 있겠느냐? 다만 부동산 사이클이나 경제 사이클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 추세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을 풀었고 그 유동성이 처음에는 경제를 살리는 데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워낙 많이 풀어서 남아 돌게 되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나니까 이게 자산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금리 인상 들어가고 축소하고 있었다. 2017년부터 양적 긴축에 들어갔다. 그게 전반적으로 자산 거품이 빠지는 시기에 나오는 현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 터지면서 유동성이 확 풀렸죠.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때 아마 많이 빠졌을 겁니다. 19년 하반기부터 20년, 21년이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더 많은 차익을 남기고. 그러는 와중에 영끌에서 산다. 집값 계속 오르니까. 부동산 불패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영끌 수요들이 늘어났어요? 2030들이 많이 샀어요? 그들한테 누가 팔았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심리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 심리가 젊은 층에 형성되는 동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팔고 빠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가격이 쉽사리 빠지지 않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자, 작년 12월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누적된 공급난에 전세 불안으로 내년도 집값 계속 오른다. 그러다가 1월 되니까 뭐라 그래요? 서울 아파트값 우상향. 신구축 다 오른다. 한 5월쯤 가보니까 어때요? 딴 데 다 떨어지고 노도강 떨어지고 강남 사고 오른다 하다가 강남 서초 오르고 송파 강동 떨어진다. 그러면서 강남 서초 용산 여기까지였죠? 근데 6월 되니까 어때요? 강남도 빠지죠. 서초 용산. 7월 되니까 서초 빼고 다. 점점 오른다는 지역들이 축소가 되고 있죠. 서초는 불패일까요? 점점 더 하락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더라. 문제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3종 세트를 했죠. 50년 만기 주담대. 그 다음에 LTV 완화. 미래소득 반영. 사실 LTV는 지금 이제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LTV는 뭘 막으려고 하냐. 그런 것도 있죠. 주식이 어느 정도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가 들어가죠. 그것처럼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라서 LTV가 50%라고 해봅시다. 5억에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집이 8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LTV 50은 4억이죠. 그러면 이 차익인 1억만큼을 은행이 회수를 해가더라.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요걸 막기 위해서 LTV를 늘린 거죠. 근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DSR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쨌든 이걸 막으려고 LTV를 늘린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DSR 완화. IMF에서 두 가지 경고했었죠. DSR 강화해라. 그 다음에 보유세 강화해라. 집값을 잡으려면. 그 두 가지 경고했는데 DSR 완화하기 위해서 50년 만기, 그 다음에 미래소득 반영, 그리고 최증식 상환을 40년까지 확대. DSR이 막히니까 가진 꼼수를 썼음에도 안 됐죠. 안 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영끌족 지원. 왜? 이제는 사는 거는 안 되니까 팔지 마라. 너네 영끌족들 팔지 마라. 헐값에 팔지 마라. 집값 떨어지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또 뭐 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주택자들도 팔지 마라. 종부세 완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막 심리가 어떻고 막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거는 다 개소리였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여력을 늘리는 거고요. 공급을 감소시키는 정책은요. 역시 똑같이 여력을 늘리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여력이 차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매도자들의 여력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다? 종부세 강화해도 뭘로 메꾸도록 만들었어요? 전세. 8월 전세 대란.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한다. 실질적으로는 저금리 때문에 폭등한 거였죠. 그래프 보면 답 나오죠. 그래프를 갖다 줘도 아니라고 우기는 인간들은 그냥 듣지 마세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 그 정도로 꽉 막힌 대가리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 박히지가 않는다. 전세가 무너지게 생기니까 종부세 완화하고 영끌족들 완화해 주는 거예요. 종부세 완화하면은 버틸 수 있으니까. 다주택자들 매물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확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급매가 나오고. 그 이유는 실거래가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영끌족들에게서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영끌족들에게서 시작되지 않도록 영끌족들을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방어하기 위한 정책들을 쓰고 있다. 그런데 돼요? 거기다가 이제 물가까지 잡힌다고 하고 있죠. 찬바람 불면 물가 꺾인다. 자신하는 5가지 이유. 첫째, 자 10월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른 데에 따른 역기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즉 뭐예요? 지난해 10월부터 많이 올랐으니까 10월 되면은 올라가는 폭이 적을 거다. 물가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죠. 그러면은 10월에 올라간 거에다가 추가로 더 올라갔죠. 다만 상승폭이 작아 보일 뿐이지 물가 자체는 더 올라간 거죠. 여력이 더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 오름세가 한풀 꺾였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도 지금 한 90에서 100달러 사이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거 아직 적은 가격이 아닙니다. 5일 쇼크 때 얼마였어요? 그 다음에 잇따라 인상한 데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 안정 한 번도 안 됐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일 뿐이죠. 그 다음에 추석 연휴 이게 제일 웃겼어요. 추석 연휴 9월에 추석이 있으니까 10월에 물가 오름세가 둔화될 것이다. 아니 조삼 뭐 사죠. 10월에 오를 거 9월에 오른 거고. 그 다음에 관세 면제 등 물가 안정 조치가 점차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거는 그냥 진짜로 세금 때려 박아서 물가 낮추는 거니까. 그 환율 낮출 때 스무징 오퍼레이션 이야기한 적 있죠.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달러 풍지 때문이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요 스무징 오퍼레이션은 뭐냐? 정부에서 달러를 푼다. 그러면은 달러 풍기 현상이 완화되니까 환율이 일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정부에서 달러를 풀었으니까 달러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환율 상승이 장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때는 저걸 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물가도. 이거를 풀게 된다는 거. 관세 면제하면 세수 감소죠? 세수 감소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정부 예산 사용이 된다는 소리죠. 야 내가 너한테 100만원 받을 거 50만원만 받을게. 100만원 받고 50만원 돌려주는 거나 50만원만 받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정부 예산을 푼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시적인 물가 안정은 나올 수 있겠죠. 왜냐? 세금을 덜 때 가니까. 그런데요 그만큼 유동성이 풀리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유도하는 게 뭐예요? 서초는 신고가다. 평당 2억 6박. 빅스텝에 서울집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서초는 신고가. 서초를 왜 저렇게 붙들고 있을까요? 서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는 전설이다 찍고 있는 거죠. 서초 혼자서. 근데 전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 떨어지고 있는데 서초는 어떻게 버틸까요? 서초는 무슨 섬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중국은 떨어져도 홍콩 버텨요? 제일 비싼 홍콩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서초는 말씀하신 대로 분양 물량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띄우는 거고 이미 똘똘한 채라고 하기에는 뉴욕보다 똘똘한 채고 홍콩보다 똘똘한 채고 도쿄보다 똘똘한 채다 라고 우기려면 그렇게 하시되 그렇게 우기지 못할 정도면 거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올리려고 계속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중국이 탓이다. 중국인들이 다 사고 있다. 근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중국 금리 인하. 자 국내 부동산 매입했다가 아니라 매입 지속 전망이에요. 그런데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을 왜 사요? 투자처는요 중국인들 세계 3대 상인에 들어갔었죠. 남는 걸 사지. 거품 잔뜩 낀 걸 왜 사요? 거품 안 낀 데 가서 사야지. 들낀 데 가서. 터키 이런 데 사겠죠. 거기 금리 안 올리니까. 일본 이런 데 사겠죠. 일본 금리 못 올리니까. 여길 왜 사요? 우리나라 중국인 투기들 그렇게 늘어난다고 이야기할 때 막상 중국 현지에서 한국 부동산 관심도 없다더만. 국적만 중국인인 한국인들이 사는 거지. 그래서 외국인 거래 비중 1%에서 2% 사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저걸로 집값 오른다고 하면은 계속 오른다고 해서 사도록 만들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저런 식으로 계속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거다. 또 전세대란 온다더니 월세대란. 월세대란은 불화죠. 그리고 전세대란 안 온다 이야기하기에는 그러니까 전세대란 대신 월세대란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세 월세와 이야기하면서 월세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그런데 월세 비중은요. 과거에도 엄청 높았어요. 전세자금 대출 막 풀어주기 전까지. 그리고 집값 올라가는 데는 월세 올라가는 것보다 전세 올라가는 게 효과적인 거고. 그러니까 월세를 자꾸 올려가지고 너네 살기 힘드니까 집 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 만들고 있는 거다. 안 좋은 거 계속 저렇게 내고 있어요. 전세대란 난다고 했는데 틀렸으면은 전세대란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세 대란도 금방 잦아들 걸로 보입니다. 가 아니라 부추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5기 매물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언론에서 쓰고 있어요. 이제 5기 매물이라고. 그래서 치킨 게임 중이라고 하죠. 왜 치킨 게임이에요? 냅두면 이쪽은 부담이 올라가고 이쪽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치킨 게임이에요? 치킨 게임이 뭐예요? 닭 같이 먹는 게임이 아니라 뭐예요? 차 2대 놓고 이 절벽이 있는데 붕 달려가서 더 나중에 뛰어내리는 놈이 이기는 거. 왜? 그만큼 용기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요 치킨 게임을 하려면 둘 다 이렇게 달려가야지.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무주택자는 안 달려가요. 여기만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절벽 끝에까지 갔어도 안 떨어질 거다. 그럼 떨어져 숨지시면 되는 거고.
결국엔 중간에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건 이쪽은 뛰어내릴 이유가 없다. 안 가는데. 뛰어내린 건 얘네만 가는 거예요. 치킨 게임이요? 매도자들만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거다. 다주택자들만. 그 다음에 무리하게 산 영끌족들만. 그런데 5기 매물이 끝나면 뭐가 나와요? 항복 매물이 나온다. 금리에 항복했습니다. 전세 하락에 항복했습니다. 항복 매물 나오면 끝이다.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한둘 금매 나오는 거 이거 항복이라고 보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전쟁을 나갔어요. 여기 막 공성전 하고 있어. 여기 막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어요. 항복해야죠. 그런데 막 병사들 한둘 항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요 성 자체에서 아이고 우리 항복입니다 하는 게 제대로 된 항복이죠. 멀었어요? 아니죠.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보급을 끊어버렸어요. 유동성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완화 해가지고 요 성 안에 있는 비축물들을 풀어주고 있는 거다. 근데 그거는 금방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세수를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치킨 게임은 여기서 하고 있다. 결론. 진짜 올리려고까지는 아니고 방어하려고 갖은 완화를 다 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핵심은요.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데 DSR 완화 3종 세트가 있었죠. 50년 주담대, 미래소득 반영, 체증식, 분할 상환 40년으로 확대. 근데 요게 안 통하죠? 이건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종부세 완화, 영끌족 완화를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 해서 올리려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방어라도 하려고 들어가는 건데 방어 계속 해봤자 못 이깁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골키퍼가 가운데 있고 여기 이렇게 다 서 있고 여기 막 이렇게 매달려서 해가지고 골대를 다 막아놔요. 11명이서. 방어는 실점은 줄일 수 있겠죠? 최대한.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쪽은 패배할 확률만 높아지죠. 마음껏 때릴 텐데. 그런 상황이다. 아무리 완화해줘도 대책이 없다. 왜냐면 지금은 대책이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